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있죠. 그쵸? 공중보건학은 범위가 좁을 것 같아요? 넓을 것 같아요? 네, 범위가 넓어요.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인접하는 학문, 유사한 학문, 비슷한 학문, 유사한 학문이라고 쓸게요. 요게 많겠죠. 이 유사한 학문이 공중보건학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 학문 위에 공중보건학이 이렇게 서 있기도 해요. 그걸 토대로 또 발전을 시키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중보건학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 예방이었단 말이에요. 질병 예방. 그리고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이 정의될 때쯤이 질병이 만연했을 거예요. 근데 만성질환이 아닐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 이런 거 아니고 전염병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맞아요. 전염병이 전염성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전염성이 높은 전염병이 만연했을 거다. 말이 좀 되나?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전염병, 그거를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 숫자에 사람 인자. 어떠한 균이 물속에 있고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요리를 하면 병에 걸리는 거, 그걸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콜레라. 굉장히 치명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면 공중보건학은 질병 예방에서 수명을 연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콜레라를 예방하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중보건학 기술자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단하겠죠. 경로를 차단할 거예요. 여기서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은 물을 깨끗이 하고 사람을 깨끗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토양, 공기, 음식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환경위생이다. 그리고 요거를 최초로 강좌로 설립한 걸 우리가 환경위생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초로 이 환경위생학을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선배님이 계시다고요. 독일 분이신데 그 메넨 대학교 막스 요제프 폰 페텐코퍼. 조남을 외우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아 이렇게 이름 짓고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도 좀 공부하기 힘들게. 못됐다. 그죠? 어쨌든 이 페텐코퍼 선배님이 물 깨끗이 하면, 위생관리 잘하면 이런 거 다 예방할 수 있어. 사람들이 동의했겠죠. 납득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람이 쓰고 남은 물, 오염된 물이라고 표현하면 그거 잘 모아서 처리하면은 이런 전염병 예방되고 결국에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걸 상수도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물 공급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오염된 물 잘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를 정비하기 시작했겠네. 일이 커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일이 커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의 의사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로베르트 코흐라는 선배님이에요. 코흐. 이 선배님께서 환경이 중요한 건 환경의 위생을 관리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콜레라라는 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즉 위생도 중요하지만 제일의 원인은 이 균 자체입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 코흐 선배님께서. 페테코퍼 선배님 때문에 일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해버리고, 이게 맞다면 그동안에 쌓았던 업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텐코퍼 선배님이 기자회견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나 지금 이 음료수 하나 마실 건데 이 음료수가 뭐냐면 콜레라 배양액이야. 배양액. 콜레라가 잔뜩 들어있는 음료수예요. 나 이거 원샷 때린다. 니들 앞에서 원샷 바로 때릴 거야. 균이 문제라면, 원인이라면 나 이 음료수 먹고 바로 콜레라 걸려서 병원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그리고 위산 있잖아요. 위산이 뭐냐면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에요. 산성물질. 그래갖고 위산 과다가 되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왜 분비되느냐? 위에 들어온 세균을 죽여요. 얘가. 그러니까 페텐코퍼 선배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균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균을 위산이 죽여서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으면 균이 원인이 아니고 환경이 원인이다, 위생이 원인이다, 이거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을 일단 희석시킨다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먹어요. 베이킹소다 먹으면 이제 가스는 많이 차거든요. 방구 끼고 트름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원샷 때리시면서 방구 끼시면서 이걸 주장하신 거지 라는 게 제 생각인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거. 콜레라균이 몇 마리만 있어도 감염되는 이 시대에
10억 마리 이상 배양된 음료수를 드신 거예요. 참 통도 크셔요, 이 페텐코프 선배님. 아유, 환경위생학의 아버지. 예.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놀라워요. 이 당시에 이분이 74세셨어요. 예. 그리고 만성질환도 있으셨다고요. 예. 그리고 이가 없으셨대요. 예. 이가 없으니까 음료수는 잘 들어가셨을까요? 어쨌든 이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콜레라균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툭 쓰러지고 콜레라의 전염병에 감염돼 갖고 병원으로 갑니다. 페텐코퍼 선배님 조수가 옆에서 따라했어요. 같이 원샷 때리고 콜레라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텐코퍼 선배님께서 콜레라균에 감염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의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균 자체가 원인인 건 맞다. 그리고 이때쯤 독일의 콜레라가 막 유행하고 있는데 이 코우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균이 문제니까 격리시키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소독하고 물 끓이고 이러면은 괜찮다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콜레라가 가라앉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균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좀 애석하긴 하지만 페텐코퍼 선배님 주장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균뿐만이 아니라 환경 조건도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감수성, 개인에 따라 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코로나19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개인의 감수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병원체, 숙주, 그 다음에 환경 요게 잘 맞물려야 결국에는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공중보건학의 유사학문 중에 환경위생학이라는 게 있고 환경위생학의 유래는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런 뒷이야기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